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급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사람 그 부르주아지가 됐건 뭐 프롤레타리아 됐건 뭐 이런 또는 어떤 계급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들 살면 그럼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급이 다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사는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서양에서 한참 그 부르주아지들이 테니스를 치다가 그게 대중화되니까 안 쳐요. 왜냐면은 이제 이 소위 하위 계층들이 그것을 그 테니스를 쳐버리니까 자기들을 드러내주는 특별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 안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백 내가 가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다니면 그 백 이제 안 쓰잖아요. 그 백을 안 들고 다닌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계급을 나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문화적인 겁니다. 근데 이 계급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남았다고 봤을 경우에 남았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끄러움의 고통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수습위원회에 있었던 뭐 윤영유 선생님이랄지 뭐 정교조 위원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분 선생님들은 그때 수습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당시 도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한참 그 연도에 앉아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아니 뭐 그래 그 건달들이 남았거나 뭐 농마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았으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 생활 방식이 저러니까 남았겠지 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계급의 논리로 따져버리면. 근데 이분들이 소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임철우 선생님 소설가 범나를 쓰신 임철우 선생님 아시잖아요, 소설가. 그분은 5월 22일인가 언젠가 저기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수습 활동도 하자고 하면서 19일인가요? 22일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도청 근처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일단은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셨는데 기다리는데 이제 친구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까 어떨까 하다가 안에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나가서 만나면 될 텐데 임철우 선생님은 그때 나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친구의 시선을 외면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의리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앞에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저는 이제 법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의리나 그 앞에 있는 어떤 의로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법도 흔히 어떤 정의라고 정의라고 하지만 법은 반드시 정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법의 앞에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법 앞에 있습니다. 이 법 앞에 있는 감정을 사실은 우리가 느낀 거고, 여태까지 우리가 5.18에 대해서 어떤 규정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 무슨 감정이었는지 우리가 사실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토록 오랜 생활 동안
우리가 좀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5.18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5.18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수많은 그 내적 고투의 흔적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인영 의원님도 계시고 저기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5.18 이후에 수많은 그 학생 운동에 나섰던 분들은 이 5월 27일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그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수많은 저도 이제 이런 선배들의 그 증언들도 듣고 해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 항쟁과 지금 현재 이 촛불까지 이어오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이어짐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이어짐이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공감이 안 됐다면 그렇게 크게 아마 그 지금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런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될 때 사실 그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87년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87년대를 경험한 세대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세월호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마음들, 그런 공감들, 어떤 이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했었고 저는 그 5월 27일이 단순하게 5.18로 기억되지 않는 이 5월 27일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5월 27일 역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5.18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 18, 19, 20일에 거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저항 그리고 그 소위 고통받는 자신의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의리와 헌신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 그 경수부대의 불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동청에 27일 날 남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27일에 남은 자들은 사실 이 5.18이라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의 의로움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산이 없었다면 저는 6월 항쟁으로 예를 들어서 표정두 열사, 박관현 열사도 광주 항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단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마음들의 그 이어짐이 저는 6월 항쟁이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관현 열사가 됐건 표정두 열사가 됐건 이건 작은 5월 27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사실 6월 항쟁은 바로 그 5월 27일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첫째, 당시 그 군을 투입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신군 전두환 정치 50 정권에서 6월 항쟁에 대해서도 군 투입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군 투입 계획을 검토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광주처럼 전국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번진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그 판단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5.18에서 이어졌던 그 수많은 5.18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증언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죽음들의 연쇄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5.18이 크게 6월 항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직접적인 도화선이 않지만은 어떤 이 6월 항쟁을 떠받치고 있는
그 감정의 바다라 그럴까요? 그것들을 형성하는데 크게 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만 짧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